안녕하세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라모랭 전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신선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FW 오픈 시즌이다 보니까 디그레라는 이제 옆에 있는 디렉터님과 이제 협업 소식을 이제 하나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디그레 운영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저희는 디그레라고 남성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티지 기반으로 해서 실루엣이라든가 원단감으로 좀 현대적으로 만들고 있고, 저희가 또 AR 라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빈티지 기반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유럽 쪽에 있었다 보니까 유럽 빈티지를 더 기반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된 계기 알게 된 지 한 2, 3년 됐죠. 그치. 그래서 나도 너네 브랜드 알게 되고 너도 우리 브랜드 알게 되고, 서로 그리고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결이 조금 비슷했지. 주변에도 그리고 생산자들이 많잖아 사실. 근데 생산자들이 많아도 보는 관점이 또 다르거든. 너랑 나랑은 이제 퀄리티가 일단 베이스로 까는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변에서도 그랬고, 먼저 한번 같이 뭔가 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퀄리티가 안 맞으면 사실 같이 하기가 좀 애매해지잖아. 이 퀄리티를 보는 기준이 진짜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좀 보는 기준점은 좀 비슷한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복종이 좀 겹친다는 거? 빈티지 한국 우리도 이제 아메카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조금 겹쳐서, 그러니까 아예 못 풀어내는 방향성도 있는데 조금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사실 실무 착수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나? 형이 먼저 제안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M65 빈티지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걸 한번 건드려보는 게 어떻겠냐. 처음에 좀 긴가민가 했죠. 이거 M65 이거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저기서도 많이 나오고, 사실 싸게 만들면 중국에서 막 무신사 같은 데서 막 3, 4만 원에 막 내보내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좀 매우 어렵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있냐 하니까 부자재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나가면 되게 이쁠 것 같다. 좀 솔깃하더라고요. 비니 같은 것도, 원사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가져오셨는데 그중에 또 끌리는 원사도 있었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옷을 잘하는 기준? 외국 브랜드라고 다 잘한다고 보진 않거든. 그냥 옷 자체를 봤을 때 언밸런스한 경우도 되게 많아. 이름값 때문에 그 브랜드가 잘 되는 브랜드도 많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적으로 못 건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원단만 좋은 거 써서 갈아치기 하는 거, 좋은 공장 쓰고 좋은 원단 쓰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일본 가서 꼬매도 되잖아 사실. 근데 사장이 한국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도매 취급받는. 정말 나는 그래서 가끔 나도 여기 되게 잘한다 하는 게, 카테고리가 있잖아. 그 카테고리 건들 거면 이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디렉터가 입고 만드는 거랑 없고 만드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좀 잘하는 브랜드도 꽤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들 보면 구조적으로 뭔가 건드려 하나를, 예를 들어서 퍼티그를 하면 여기다가 턱을 넣어서 이 볼륨감을 더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패턴적에서 재밌게 주는 데를 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해야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장난쳤는데 심심하면 좀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그냥 우리가 맘먹고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드려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나왔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처음에 콜라보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제대로 만들 건 만들고 아니면 하지 말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 우리는 브랜드 대표들이니까 이 가격을 맞춰야지. 이거 한번 잘못 만들었다가 이게 다 묶여버리는 순간 진짜 서로 힘들어지는 거거든. 서로 원망해야 되고. 그거랑 상반되는 얘기도 했죠. 우리가 이제 형이 이제 너무 돈벌 목적 말고 이 아이템으로 우리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걸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돈 벌 목적으로 하면 우리 둘이 하면 안 돼. 맞아. 사실 저 원단 쓴 것부터 자체가 우리는 돈 벌 목적을 이미 벗어났어. 내가 지금까지 안 손대고 있었던 것도 그거였거든. 이게 똑같이 나올 거면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어. 나 같으면 빈티지 오리지널 데스스탁 사. 데스스탁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 또 우리가 사용한 원단은 옛날 그 빈티지를 복각으로 전문으로 하는 일본 회사 걸 저희가 쓴 거거든요. 원단 자체부터가 이제 아예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 그냥 막 플랫폼에서 파는 M65 막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원가가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 나요. 우리가 사용한 원단.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은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용한 게 이제 이 원단이고, 옷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희 콜라보 제품 M65 보면 이제 모티브가 된 오리지널 빈티지죠. 난 특히 이 주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살짝 나왔다 들어가는 형식이거든. 그치. 이게 안 들어가고 원래 그냥 기성으로 파는 애들은 그냥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리고 이렇게 그냥 각지게 내리잖아. 너네한테도 물어봤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부터 물어봤지. 근데 요거는 나도 근데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이제. 이거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옷에서. 다른 부분은 이거는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이제 뺐지만 요거는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요런 부분은 이제 가져갔고 우리는. 그다음에 여기 스티치 3줄 들어가는 것도 난 이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스티치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만들었던 제품인 것 같고, 처음에 우리가 입어봤을 때 문제였던 게 이 소매잖아. 소매통이 진짜 넓거든. 이게 소매통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아래쪽이고 이게 겉에 쪽인데 이게 많이 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요 소매통을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 소매통은 너무 크고 기장도 너무 길고, 근데 여기서 가져갈 요소는 이제 이 소매통의 이제 굴림, 이제 거기서 굴림은 가져가되 이제 소매통을 좀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매통 좀 손봤고. 근데 많이 손본 것도 아니고 사실 딱 진짜 적당하게 한 1~2cm 정도만 잡아낸 거여서 그 정도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이런 안에 부자재 하나하나 되게 비슷하게 쓰려고 했었지. 근데 이거는 이게 울밴드에서 텐션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단추가 채웠을 때 이렇게 채워줘도 이게 텐션감이 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쁘게 잘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되게 강력한 이중직을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추가 2개 달렸을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서 그걸 네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서 더 좋아졌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얇은 이 밴 여기다가 이걸 썼었는데 우리는 좀 더 두꺼운 걸로 가져가서 색깔 배색도 살짝 다르게 줬고,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 줬고. 주머니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변경이 됐지. 알다시피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사이즈도 있고 하니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거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쁘게 될까, 여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11월부터 시작했지만 이 밸런스를 잡는데 좀 오래 걸렸고, 샘플 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물방울처럼 나오게끔 처음에는 뭐 물방울로 이름 지을까도 했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이 원단을 사실 여기다가 다른 걸 썼었잖아. 그래서 주머니도 여러 개 만들어보고. 사실 처음 우리가 구상했던 건 요 디자인이 아니었어. 일단 요거랑 요거 회색이랑 해가지고 원단 사가지고 이제 이 원단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원단을 해가지고 배색으로 쓰려고 그랬지. 원래 좀 더 세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별로. 그래서 이걸로 다시 만들었던 거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오리지널 원단이랑 되게 흡사했어. 이게 첫 번째 원단이었지? 우리가 한? 근데 이게 좀 얇아. 오리지널에 비해서도 얇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지는 감, 이 두께감 때문에 실루엣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래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봐도 알 거야.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원단이랑 거의 가격이 3배 차이였지. 같은 일본 원단이어도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이렇게 복각 쪽이랑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사실 실이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도 원가에 뭐 상승률도 있었고. 사실 겉모습은 차이 안 나. 어, 우리는 그래도 한 4~50만 원대 판매 한번 잡아봐도 괜찮겠는데, 괜찮은 부자재 원부자재 다 써도. 근데 욕심이 나지. 이거 좀 두껍게 해서 원단값 좀 한 3배 쪄도 계속 올라갔지? 계속 올라가. 욕심이 그냥 계속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두께 좀 주면은 이거 떨어지는 맛도 있고 이 착용감도 좀 감기는 맛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욕심 부리고 이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샘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주머니 모양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됐어. 패턴도 내가 담당하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물건이 나오고 좀 쪽팔렸지. 그래서 가서 좀 많이 싸웠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예민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머니 모양은 이게 디자인에서 헤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수정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처럼 틀어서. 그다음에 주머니 안감도 달라졌어. 주머니 안감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19온즈 바시티 우리 했던 거에서 했었는데 이게 수축률도 덜 하고, 왜냐면 나일론이 섞였으니까. 근데 두께감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바꿔서 한 게 이게 26온스 코트 이중직. 그리고 사실 이런 것까지 기성품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많이 안 쓰긴 하지. 거의 안 쓰지. 안감을 이제 오리지널과 똑같이 이제 울 소재를 이제 썼는데, 이것도 사실 오리지널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울감을 굳이 왜 썼냐, 이것까지 오리지널 따라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겉모습으로 이제 그 볼륨감이 달라요. 오리지널과 다르게 이 포켓이 밖으로 빼지는 포켓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중요도가 더 크거든요. 손 넣었을 때 이제 그 묵직함이랑 손 그 보온성도 이제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군용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실용성, 그런 보온성 그런 것도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이거를 그 보온성 때문에 사실 이 울을 썼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울백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컬러감까지, 안에 컬러감까지 맞추는 게 난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
샘플할 때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샘플은 색깔 같은 거 사실 대충 보긴 하거든요. 지퍼를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했어요. 그러니까 배색감이 돼버렸어. 오리지널처럼 이렇게 색깔을 맞추는 게 원래 그건데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 밴드도 그냥 기성으로 나온 거 그냥 썼는데 배색감으로 하니까 이쁘네 해가지고 결국 우리 지퍼색이랑 밴드를 색깔을 맞춰서 좀 진한 톤으로 가자. 이제 우리는 결국 이런 식으로 갔죠. 이제 지퍼도 와이데스 이제 따로 염색해서 색깔 맞춰가지고 스트링 색깔이랑 지퍼색 그리고 이 밴드 색깔 맞춰서 통일하고 이제 진행하니까 좀 내가 원하는 그런 까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나왔고, 요 주머니 밴드 디자인 여기만 중에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또 써먹을 때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러면 좀 디테일로 어떻게 보면 옷을 놨을 때 이 목 부분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데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림 자체가 이쁘겠다. 그리고 옷을 놨을 때도 그냥 옷 자체를 봤을 때 이쁘다는 생각이 들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거를 좀 의견을 냈었던 거고, 요거랑 이제 지퍼 부분. 지퍼랑 이거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 진짜 힘들었어, 생산하는데. 밴드 자체가 원래 두께가 그래도 한 3cm 정도 나와야지 이제 작업할 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5cm 나오니까 기계에 안 물려가지고 이걸 다 손바느질 작업해가지고 기계에 다시 물어가지고 이제 작업했던 이게 거죠. 왜 그러냐면 주머니 안에 울이 26온스가 2개 들어가고 겉감이 이제 2개 들어가니까 4겹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라빠를 맞췄을 때 라빠에서 이게 자꾸 튀어나가. 한 바퀴 쭉 돌리는데 이게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고정을 먼저 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손바느질로 이 도매를 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본본 갖다 물린 거지. 해리로 안 치고. 여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뭐 다른 거는 다 해리로 돌아갔고 해리를 맞춰서 한 거지. 이 부분도 사실 포켓이 원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끈 튀어나온 게 없었단 말이야. 포켓을 바깥으로 빼니까 이제 끈을 이제 잡아줄 요소가 없다 보니까 끈이 달랑달랑 거렸어. 그래서 이런 부분 디테일 하나 추가해가지고 끈 좀 잡아줄 수 있게끔 터널 하나 추가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오리지널에서 이제 가져가야 될 거랑 빼야 될 거 그런 거 이제 좀 봤는데, 이너 체결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했던 게 사실 빼도 되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픈했을 때의 디테일 같아가지고 난 좀 가져가자고 좀 주장을 했지. 단추 버튼 부분 다 살렸어. 그래서 하나 첨언하자면 오리지널 내피도 달 수 있게끔 단추 간격을 맞추긴 했거든 내가. 근데 거기서 안 맞는 내피가 있다. 단추 위치만 옮기면 돼 사실. 다시 옮기면 돼. 이거는 그냥 뜯었다가 다시 달면 되는 요소라서. 내피를 다 쳐도 된다. 다른 브랜드 거라든가 오리지널이라든가. 이 소매 부분도 이게 지금 우리가 28mm 이제 소매 단추를 쓴 건데 이제 너무 오리지널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굳이다. 원래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거든. 이 모양이지. 모양이 샘플이어서 28mm 이걸 썼었고 오리지널 모양을 토대로 하되 좀 사이즈를 줄이자. 그리고 단추도 하나지. 하나라서 나는 좀 자율성이 없다. 이거 나 같은 손 땀 있는 사람은 아예 꽉 조여가지고 손목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널널하게 입는 사람은 손을 아예 풀어서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율성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단추를 이제 2개 다른 거고, 오리지널에 좀 빗게 나가서.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핏도 형이랑 나랑 계속 입어보면서 우리는 이제 중간 사이즈 3 사이즈를 이제 기준으로 계속 이제 변경을 했지.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는 근데 난 안 써본 거 써보고 싶었어. 좀 퀄리티 되게 괜찮은 것 중에 안 써본 게 이거야. 와이데스. 릴이나 막 람프 같은 거 써봤는데 와이데스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근데 와이데스 진짜 써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요거 D상지. 요게 그렇게 끌리더라고.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그리고 또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좀 빈티지 고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옷이랑 되게 합이 되게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어가지고 와이데스를 썼다. 그리고 또 변경된 게 원래 오리지널은 요 밴드가 좀 얇아. 그거보다 좀 더 두꺼운 밴드를 썼는데, 왜냐면은 이 디자인이 하중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무게가 좀 덜 실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도 좀 무게를 좀 실려줬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라벨도 좀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텍션지라 그래가지고 안 찢어지는 종이란 말이야. 근데 오리지널도 약간 종이처럼 돼 있어서 질감도 비슷했어. 그치. 근데 그건 좀 더 얇지. 훨씬 얇긴 한데 그 종이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 요거랑 이제 좀 디자인 무게를 맞춰가지고 좀 밸런싱했고. 이건 되게 쓸데없이 신경 많이 쓴 건데 나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요 스냅 간격 있잖아. 지퍼 테이프랑 스냅 간격 한 3mm 정도 되거든. 이거 다 3mm 싹 다 맞춰가지고. 이거 사실 이렇게 3mm 싹 다 맞추는 거 옷 한번 보면은 맞추기 쉽지 않아. 집에 있는 옷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런 걸 퀄리티라고 생각해. 사실 사실 지퍼를 달 때도 스티치 2개만 나가도 되거든. 2개만 나가도 지퍼가 달려.
근데 한 줄 더 쳤지. 우리가 스티치를 계속 더 때린 이유가 원래 2줄 때려도 되는데 3줄 때린 이유가 우리가 결국 워싱 가공을 하거든. 그럼 퍼커링이 지고 이 스티치에 따라서 이제 퍼커링 개수 달라지고 그게 곧 디자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티치를 더 때리고자 했고, 그리고 퀄리티를 더 생각했던 게 이제 소매 부분이 요 시접을 물리면 미간은 포기하되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우린 좀 2개 다 잡자. 미간도 잡고 퀄리티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좀 공장한테 부탁해가지고 망치질 좀 해달라. 안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게 원단이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거 원단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요거는 코튼 원단이고 좀 49 방직으로 해가지고 좀 엠보감이 있어요. 요거는 아예 경련 변화를 일으켰어요. 워싱을 해가지고 진짜 청바지처럼. 청바지랑 똑같은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입었을 때 좀 물 빠짐이 있다 보니까 이 라벨만 봐도 보시면 물 빠짐이 좀 생겼어요. 빈티지 제품이고 물 빠짐이 있는 인디고 원단 특성상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구매를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다. 대신 인디고의 특성을 좀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는 없으실 거다. 이건 이 맛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 빠짐이 안 일어나면 이런 디자인 감이 안 나올까? 인디고의 맛이죠, 사실. 요거는 인디고니까 물 빠짐이 생기니까 사실 좀 덜 불편하게 하고자 좀 배색감을 댄 거예요. 이제 목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겉을 보여짐에 있어서 덜 해치고자. 마찰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배색감을 다 더해가지고 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좀 신경을 썼다. 이런 안쪽까지 보는 게 나는 사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네이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리지널이랑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어찌 보면 빈티지 좀 대명사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비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판매량은 카키랑 인디고가 좀 많을지언정 네이비를 찾는 손님도 결국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노멀한 건 안 찾으실 것 같다 해가지고 아예 테이프 색깔도 색깔 다른 색깔, 묻어가는 색깔이 아닌 전혀 다른 색깔.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직접 이제 공수해온 테이프로 사용해가지고 아마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컬러감이랑 그런 소재일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수입 업체 안 말해주면 잘 못 찾을 거야. 한국에서는 나 못 봤거든. 사실 사장들만 한국이 이제 그냥 외국 옷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한데 모든 걸 다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좀 애착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게 일본 그 복각을 위주로 하는 원단을 회사다 보니까 네이비가 약간 보랏빛이 돌아. 근데 그게 오히려 네이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빈티지 한다 그러면 보랏빛 살짝 도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가 좋았던 점은 그거였어. 아까 설명 좀 못 드렸던 거는 이런 세세한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오리지널 해가지고 불변 잉크를 따로 썼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사이즈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도 안 지워지는 잉크니까 뭐 문제 없을 거고. 땀수는 웬만한 셔츠 공장 뺨을 후려버릴 정도의 땀수긴 해요. 한 16, 17땀 나오더라고. 15?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가격에 내면서 와 이거는 아는 사람은 진짜 싸게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의 퀄리티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장을 잡아놓은 게 이 쌍층을 치면서 더블 스티치를 치면서 어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 만약에 옷감이 두꺼워지면 이게 옷이 서갖고 이 겹치는 부분이 4개가 되니까 잘 못해. 근데 여기가 잘하는 거는 그거지. 옷 설명을 해봤으니까 제가 입어보고 뭐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키를 한번 입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3 사이즈입니다. 이게 중간 사이즈. 키를 거의 175에서 180 초반까지 맞춰서 설계했고, 기장도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늘렸지. 오리지널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한 요일까지 내려오고 통이 진짜 이랬어. 소매를 좀 당기고 요거 통도 단면으로 한 2cm 줄였으니까 통이 한 4cm 줄은 거지. 그래서 이 굴림 그대로 유지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통은 거의 한 번에 OK 사인 떨어져가지고 바로 진행했고, 후면도 이렇게. 그리고 수축률 값이랑 이런 거 다 계산하느라고 패턴을 여러 번 했었지. 그래서 오픈했을 때는 이렇게 뭐 테이프 보인다거나 뭐 끈 같은 경우는 뭐 조이고 뭐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떨궈도 되고,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끝에 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길다 싶으면 사실 잘라버려야 돼. 근데 자르기 전에 고민 좀 해야 돼. 사시코랑 이런 것도 한번 입어주세요. 이제 경련 변화 준 듯이 이제 스톤하고 바이오 치고 원단께도 부드럽고 이제 스톤을 치니까 깎여 내려가서 그냥 스톤보다 스톤 바이오가 더 비쌉니다. 스톤 바이오. 이것도 무늬가 꽤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입었던 사이즈랑 동일한 사이즈고
이것도 한 175에 180 초반까지. 사이즈가 세 개 정도로 이제 세분화돼 있긴 한데 품이 커요. M65 자체에 이제 품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거의 기장 위주로만 이제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4 사이즈 입었을 때 감인데 이거는 우리가 183 이상 그다음에 뭐 등치가 크신 분들 한 188까지는 185? 108까지는 내가 봤을 때 커버가 가능하긴 하거든. 그리고 85kg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거는 뭐 라오랭 쇼룸이나 뭐 반쇼룸, 뭐 디그레 쇼룸에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입어보셔도 돼요.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아 고생 좀 했네, 좀 눈으로 직접 보시고 만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하죠. 옷 설명을 일단 드렸고 일단 비니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여기서 제일 신경 썼던 거는 디자인 여기 위에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넓이였어 사실. 근데 요 요소는 뭐 사실 옛날부터 계속 고증으로 내려오던 부분이라서 US 네이비 해가지고 그때 와치캡서부터 이제 계속 내려오던 와치캡이 오리지널이 어. 있지. 오리지널부터 내려오던 요소다 보니까 한국에서 빈티지로 살려면 한 40만 원 하더라고. 컬러는 요 모스블루, 모스블루, 레드, 그리고 요 블랙. 블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됐고, 우리 예전에 이제 팔던 거는 딱 한 번만 접게끔 돼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형이 생각한 것들이 이제 뭐였냐면 요걸 두 번 접어서 볼륨감을 좀 더 줘보자. 근데 접을 때도 이제 대충 접어서 쓰기 마련이잖아. 이쁘게 접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초부터 좀 잘 접히게 설계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비니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구색런용으로 이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울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비싼 울을 안 써. 그냥 일반 막 3, 4만 원짜리 울비니 쓰면은 머리가 간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긁다 보면 빨갛게 일어난단 말이야. 막 이름 막 휘황찬란하게 쓰는데 뭐 버진울이니 뭐니 막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울은 아니야. 막 독일 막 유명한 뭐 뭐시기? 그것도 좋은 울이 아니야. 그래서 쓰면 되게 간지럽고 그렇거든. 피부에 직접 닿는 울은 좀 부드럽고 밀도가 높고 막 그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구색 맞추기용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울이 안 나왔던 건데, 나는 좀 비니 진심이고 하니까 이제 좀 비싼 울을 쓴 거지. 요거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가져온 울인데 그냥 메리노라기보다는 이제 메리노 울도 이제 등급이 있단 말이야. 엑스트라 파인 슈퍼 메리노 울, 막 이름이 되게 좀 거창한데 맨 위에는 1등급이 그거고 우리가 두 번째 등급이야. 또 천연 섬유를 또 100% 쓰면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 섬유랑 같이 섞어 쓰는 게 좋아. 울 80, 나일론 20. 나일론이 제일 인조 섬유 중에 제일 고급스러운 섬유이기 때문에 나일론 섞은 거고, 내구성이랑 착용감이랑 뭐 통풍이나 뭐 그런 거 다 잡은. 메리노 중에 제일 밀도 높고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감이나 막 그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한테도 아마 괜찮을 거란 말이야. 가격도 58,000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매하시고 착용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부드럽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발명이 됐는데 저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일단 비니 썼을 때 이 정도여서 뒤를 살짝 누르시면 이게 좀 더 낮게 들어가고 살짝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끔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한 77에 지금은 한 72에서 75kg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3 사이즈 입으시면 딱 좋은 느낌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비니도 딱 썼을 때 너무 조이면 수영모 같은데 조금 많이 늘려놔서 이거를 여유 있게 일부러 짰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지금은 내가 안경 쓰고 있어서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나도 그 얼굴은 좀 작은데 머리통이 좀 큰 편이어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잘 맞는 비니가 없어갖고 이걸 또 깊게, 요즘 분들은 깊게 눌러 쓰시잖아. 이런 식으로 좀 깊게 쓰셔도 되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막 그 원재님처럼 많이 쓰시잖아.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셔도 되게 잘 어울린다. 빨간색 비니랑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디하시면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그냥 뭐랑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여기다 이제 좀 색깔을 더 주면 더 이쁠 수 있는, 이쁘게 잘 나왔다 핏이라든가 이런. 그걸 참고해 주니까 좀 라모랭 스타일 같은 느낌을 좋아하면은 라모랭 느낌으로 이제 코디를 하면 좋고, 디그레 같이 이제 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면 디그레 룩북으로 이제 코디를 참고하면 좀 재미를 봐도 좋을 것 같아. 이제 거의 비니랑 이제 옷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작업하면서 좀 어땠어요? 재밌었어. 재밌었고, 안 그래도 손대려고 했던 그 M65 퓨시테일 파크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결과물이 잘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너랑 했으니까 이런 디자인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지. 퀄리티야 좋은 공략 쓰고 하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저런 디테일한 거 잡아내는 거랑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는 거, 한 끝의 디테일로 나는 저게 완벽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있었나? 저런 디자인이? 나는 못 봤어. 내가 있긴 하겠지. 왜냐면 옷이라는 게 한정된 디자인 안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70년도 이후로 다 나왔던 것 같아. 우리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저런 걸 한 번씩은 봤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든 어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보면 되니까 앞으로 여기 이거 우리 거 보고 다른 게 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 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따라 한다고 해도 저렇게 두껍게 못 낼 거야. 왜냐면 저거 내가 원단 먼저 워싱 보냈잖아. 그 과정도 되게 쉽지 않았거든. 사실 누가 따라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는 있지. 생업을 좀 포기를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저게 단가를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네, 원단 고시감이 진짜 좋아요. 아무튼 오리지널이랑 그 조직감,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아예 평집으로 나온 거 있잖아. 처음에는 그걸 위주로 모든 일본 회사 스와치를 다 땡겨갖고 다 봤어. 확실히.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원단 진짜 좋고 그다음에 오리지널랑 똑같네요 라는 소리 나는 되게 많이 들었어.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딱 만져봤을 때 이 새끼들 신경 좀 썼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디그레에서 이제 채널을 직접 오픈했는데 소소한 정보들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저희는 근데 제품 소개 위주여서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간간히 이제 게스트 출연해서 그러니까 생산적인 걸로 좀 볼 사람을 초대했을 때는 날 불러서 해도 나도 그런 거 보면서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서는 조금 날 불러줘서 게스트로 나오면 내가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도 이제 또 진지한 영상 찍었으니까 좀 의견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갈피를 잡는 데 영향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